같은 비용, 같은 시간. 하지만 두 사람에겐 다른 의미였습니다. 한쪽은 손주를 돕고 싶었지만 형편이 막았고, 다른 한쪽은 현실이 어려우니 당연한 도움이라 믿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시어머니 이순자님의 시선입니다. 목요일 오후 3시 드라마를 보다가 벨소리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먼저 움찔했다. 며느리 김지영. 평소엔 명절 전에 인사 전화나 한 통 올까 말까 한 애였다. 지영아? 살짝 상기된 목소리로 받았다. 저쪽에서도 조심스러운 웃음이 섞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말해봐. 잠깐의 침묵. 나쁜 소식일까 좋은 소식일까 애매한 기류가 수화기 사이로 흘렀다. 준서 말이에요. 요즘 수학을 너무 힘들어해서요. 선생님이 학원을 꼭 보내라고 하시는데. 이미 가슴이 답을 알고 있었다. 근데 저희 형편이 많이 빠듯해서요. 혹시 3개월만 학원비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연금 50만 원, 남편 약값, 관리비가 줄줄이 떠올랐다. 90만 원은 우리한테 한 달 숨쉬는 값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지영아, 우리도 여유가. 입안에서 말이 맴돌다가 손주 얼굴이 떠올랐다. 가방 맨 채 웃던 준서의 모습. 그래, 할미가 한번 도와볼게. 결국 그렇게 말이 나왔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90만 원. 입안에서 그 금액이 몇 번이고 되뇌어졌다. 지금 선택이 과연 잘한 걸까? 텔레비전 소리는 멀어지고 숫자만 머릿속에서 크게 번져갔다. 거실 한쪽 오래된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다. 병원 갈 때마다 챙겨 들던 가방이었다. 지퍼를 쓰다듬다 멈췄다. 이 가방 안에 우리 노후가 얼마나 남아있다고.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조용히 한숨이 새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통장 2개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생활비 통장을 먼저 펼쳤다. 잔액 120만 원. 이번 달 남편 병원비와 약값, 관리비까지 계산하니 머리가 지끈했다. 여기서 90만 원을 빼면 30만 원 남네. 작게 중얼거렸다. 냉장고 채우고 약값 내고 전기요금 내면 바로 바닥이었다. 비상금 통장을 꺼냈다. 잔액 200만 원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정말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손끝이 멈췄다. 몇 년을 아껴서 만든 돈이라 쉽게 건드릴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오늘 낮에 했던 반응이 떠올랐다. 그 반응이면 분명 반대하겠지. 다시 혼잣말이 흘렀다. 그때 머릿속에 어제 본 준서 얼굴이 떠올랐다. 숙제하면서 고개를 떨구던 모습. 중학교 가면 더 힘들다잖아. 도와야 하나. 결국 은행 앱을 열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다. 비상금에서 빼자. 생활비에서 빼면 우리가 못 버텨. 금액 90만 원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순간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았다. 보냈다. 비상금 통장은 110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손끝이 살짝 저릿했다. 몇 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 우리한테는 큰 돈인데 지영이는 알까? 침대에 앉아 핸드백을 꺼냈다. 병원 올 때마다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 지퍼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다가 멈췄다. 이 가방 속 처방전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빠듯한데.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방금 이체했다. 준호 통장 확인해봐. 곧바로 답장이 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혜 잊지 않을게요. 문자를 읽고도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다. 은혜 그 말이 부담이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다. 보냈어? 응, 비상금에서. 그걸 왜 건드려? 그 돈은 혹시 모르니까. 남편 목소리에서 걱정과 짜증이 동시에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손주니까 이번만 도와주자. 말하고 난 뒤에도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아렸다. 이 선택이 우리 생활에 어떤 파문을 만들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요일 아침 남편과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카트에 필요한 것만 담았는데도 계산대 앞에 서니 금액이 12만 원이라고 했다. 12만 원 요즘 왜 이렇게 비싸? 작게 중얼거렸다. 90만 원을 보낸 뒤에 현실이 눈앞에 또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비상금이 절반 정도 사라지자 심적인 압박감이 점점 심하게 다가왔다.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 달은 좀 아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또 돈 얘기야? 나는 숨을 고르고 설명했다. 생활비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 90만 원 나간 게 커. 남편 얼굴이 굳었다. 그러게 말렸잖아. 비상금은 왜 건드려? 그 말에 가슴이 움찔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손주잖아. 준서 미래 생각하면.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다. 며칠 후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라곤 김치와 두부뿐이었다. 이걸로 뭘 하지? 결국 김치찌개를 끓였지만 남편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다. 이렇게 계속 먹을 순 없잖아. 미안해, 이번 달만 참자. 남편은 조용히 밥을 넘겼지만 표정은 쓰렸다. 저녁엔 라면을 끓였다. 계란 하나를 풀어 넣었지만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90만 원이 이렇게 무거운 돈이었나? 뒷정리를 하며 다시 한숨이 새어나왔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다. 저 애가 좋아하려고 한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핸드백 지퍼를 습관처럼 쓸어내렸다. 병원 처방전이 잔뜩 들어있는 그 가방. 우리 사정지영이는 모르겠지. 혼자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번 달 어떻게 넘기지? 금요일 저녁 준호가 갑자기 떠올랐다. 며느리에게만 말한 뒤로 마음이 더 무거워져 아들에게라도 넌지시 말해보고 싶었다.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응, 준호야. 잘 지내냐? 평소처럼 시작했지만 목끝이 자꾸 떨렸다. 준서는 학교랑 학원 잘 다녀? 네, 수학학원도 잘 다녀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이 기쁨보다 미묘한 찌릿함으로 다가왔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준호야, 너희 요즘 형편이 많이 어려워? 아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요, 대출이자도 많고 근데 괜찮아요. 그 말 뒤에 작은 기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고 말했다. 엄마도 여유 있는 건 아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아빠 병원비, 내 약값도 나가고. 연금이야 50만 원밖에 안 돼. 준호는 한참 조용하더니 작게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죄송할 것까진 없어. 근데 앞으로는 너희가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할게요. 지영이한테도 말해줘. 엄마도 넉넉한 형편 아니라는 거. 네, 말할게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다. 알아들었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애를 꾸짖은 것도 아닌데 죄책감이 뒤늦게 밀려왔다.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다. 준호한테 말했어? 응, 뭐래? 미안하대.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말로만 미안하대 봤자지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떡할래?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땐 거절해야지. 당신 성격에? 과연. 그 말이 아팠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방으로 돌아와 핸드백을 쓸어내렸다. 지퍼가 달그락거리며 손끝에서 멈췄다.
지영이는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전혀 모르겠지. 눈을 감았다. 난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 걸까? 월말이 다가오자 불안감이 더 짙어졌다. 남편 병원 가는 날이라 아침부터 준비에 함께 진료를 받고 약국으로 갔다. 57,000원입니다. 약사 말에 잠시 멈칫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은 3만 원뿐이었다. 카드로 할게요. 카드를 내밀었지만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통장을 확인했다. 생활비 통장엔 25만 원, 비상금 통장엔 110만 원. 앞으로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90만 원이 빠져나간 뒤부터 모든 지출이 더 크게 느껴졌다. 저녁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지만 김치, 계란, 스팸 몇 조각뿐이었다. 이걸로라도 만들어야지. 스팸 볶음밥을 했지만 남편은 한두 숟가락 뜨다 말고 말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야? 미안해, 이번 달만 좀 절약하면서 지내자. 그 90만 원만 안 나갔어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근데 이미 보냈잖아. 설거지를 하며 손이 잠시 멈췄다. 준서를 위해 한 건데 왜 이렇게 후회가 남지? 핸드백 지퍼를 습관처럼 만졌다. 병원 영수증과 약봉투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 가방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남편이 거실에서 불렀다. 여보, 이리 와봐. 가보니 남편이 비상금 통장을 보고 있었다. 110만 원 남았네. 원래 200만 원이었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응, 90만 원 보냈으니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음에 또 부탁하면 무조건 거절해. 손주 위하다가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어.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없었다. 과연 내가 정말 거절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나 목요일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지영이라는 이름이 뜨자 가슴이 먼저 굳었다. 또 작게 중얼거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영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왔다. 지난번과 같은 톤. 부탁을 해야 할 때의 조심스러운 울림. 준서가요, 영어 학원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영어 학원? 네, 요즘 영어 안 하면 안 된대요. 머리 한쪽에서 바로 계산이 시작됐다.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40만 원이고요. 3개월 과정으로 끊으면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입안이 바싹 말랐다. 지난달 90만 원도 휘청였는데 이번엔 더 큰 돈이었다. 조용히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자연히 차가워졌다. 지영아,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우리도 여유가 없어. 알아요. 근데 이번만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지. 짧은 침묵. 며느리의 숨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준서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잖아요. 손주라고 우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야 하니? 그 말이 튀어나오자 며느리 목소리가 더 다급해졌다. 저희는 진짜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여유 없어. 연금 50만 원으로 살고 아빠 병원비까지 내야 해. 그래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잠시 눈을 감았다.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다. 지퍼가 몇 번이고 쓰인 흔적. 약값이 붙은 영수증들이 가득한 가방. 안 돼. 이번엔 정말 안 돼.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부탁하는 목소리 뒤로 며느리의 답답함이 느껴졌지만 나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미안하지만 너희가 알아서 해. 저희 돈 없어요. 그럼 포기하든지.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 순간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다.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작게 흘린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하지만 나는 더는 답을 하지 않았다. 끊을게. 전화를 끝내자마자 손이 떨렸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누구야?
지영이 영어 학원비 달래. 남편 얼굴이 금방 굳었다.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마음 아프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나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손바닥을 바라봤다. 거절 잘한 걸까? 입술이 떨리며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준서야 미안하다. 그러나 더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토요일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화면을 보는 순간 이미 내용이 짐작됐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엄마 지영이한테 들었어요. 영어 학원비 거절하셨다면서요.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래. 이번엔 안 된다고 했어. 어떻게 안 될까요? 준서 교육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쿡 하고 찔렸다. 중요하지. 그렇다고 우리가 다 책임질 순 없잖아. 엄마도 형편이 어려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래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됐어요. 준호야, 연금 50만 원으로 한 달 살아야 한다. 아빠 병원비, 내 약값 남는 게 없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그래도 준서는 우리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책임져야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내 말투가 조금 단단해지자 아들 목소리도 흔들렸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가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한테 기대지만 말고. 그 말이 아들에게 결박처럼 느껴졌는지 긴 침묵이 이어졌다. 알겠어요. 죄송해요. 미안할 건 없어. 다만 이번엔 정말 안 돼. 내 염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끊을게요. 전화를 끊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준호야, 엄마도 어쩔 수가 없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준호였어? 응. 영어 학원비 얘기했어. 뭐래? 왜 도와줄 수 없냐고.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가 버틸 만큼만 해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그 말과 반대로 무거워졌다.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핸드백을 쓰다듬다가 지퍼가 스윽하고 열렸다. 안에는 병원 영수증과 약봉투가 그대로였다. 이 현실을 애들은 모르지. 눈을 감자준서 얼굴이 떠올랐다. 영어학원 못 간다고 속상해하진 않을까? 가슴이 다시 뻐근해졌다. 미안해하지만 할미도 더는 버틸 힘이 없어. 추석 당일 아침 전 부치고 갈비찜을 데우며 마음이 여러 번 흔들렸다. 지영이 얼굴을 볼 생각에 괜히 긴장이 됐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고 준서가 먼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준서 왔네. 따뜻하게 안아줬지만 마음 한쪽이 시큰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지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그래, 왔구나. 지영 얼굴에는 며칠 전 전화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식사를 하며 준서에게 물었다. 학교는 잘 다녀? 네. 할머니 수학학원도 재밌어요. 그래, 착하다. 준서가 밝게 웃는 모습에 잠시 마음이 풀렸다. 하지만 내가 묻지 않아도 준서가 먼저 말했다. 근데 영어 학원은 못 다녀요. 엄마가 아직 돈이 없대요. 숟가락을 들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짧게 대답했지만 속이 쓰렸다. 지영이 내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어머님, 지난번엔 감사했고 또 죄송했어요. 그래. 나도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엔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지영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식사 후 준서가 그림을 들고 와 자랑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상 받았어요. 그림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잘했네, 우리 준서. 할머니 덕분이라는 말이 또 나올까봐 나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해가 질 무렵 준호네가 돌아가려 했다. 엄마 다음엔 더 자주 올게요. 그래, 몸 조심하고.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왔다. 소파에 앉아 핸드백을 열었다. 지퍼 소리가 방 안에 길게 퍼졌다. 비상금 통장은 얇아졌고 처방전은 여전히 가득했다. 돈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다 줬는데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눈물이 살짝 고였다. 준서야, 할미가 많이 사랑한다. 입안에서 흘러나온 말이었다. 비록 다 해줄 순 없어도 사랑만은 줄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긴 하루를 끝냈다.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나름의 조급함과 불안을 안고 있었다는 걸. 같은 전화였지만 마음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며느리 김지영님의 시선입니다. 월요일 아침 8시. 급하게 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준서가 옷을 입으며 말했다. 엄마, 수학 너무 어려워. 그 말이 마음 한가운데 턱 하고 내려앉았다. 요 며칠 선생님이 강조하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요즘은 기본이 수학이에요. 안 하면 금방 뒤처져요.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남편 준호가 말했다. 지영아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짧게 답했다. 어머니께 부탁해보려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마를 긁었다. 어머니 형편 어려운 거 알잖아. 그렇다고 우리도 여유가 없잖아. 이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건데. 남편이 더 말하지 않는 걸 보니 찝찝한 침묵만 집안에 남았다. 출근길 지하철 안. 손잡이를 잡고 지갑을 열었더니 잔액이 7만 원. 월급날까지 이걸로 버텨야 하네. 숨이 턱 막혔다. 학원비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에게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건 손주를 위한 일이니까 괜찮겠지. 점심시간에 오랜 친구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너 시어머니한테 부탁했어? 이번만이야. 수학 안 보내면 안 된다잖아. 수진은 조용히 물었다. 지영아 어머니가 진짜 여유 있으셔? 순간 대답이 막혔다. 생각해보니 어머니 형편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 늘 밝게 웃고 괜찮다고만 하셨으니까 당연히 가능하다고 믿어버린 건 아닐까. 그냥 괜찮으실 줄 알았어. 수진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부탁하는 건 괜찮지 근데 그게 부담일 수 있다는 건 생각해봐야지.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박혀버렸다. 회사 복귀 후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시 준서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나도 잘하고 싶어.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퇴근길, 결국 마음을 굳혔다. 그래, 부탁해보자. 어머니도 손주라면 이해해 주시겠지.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라는 이름을 몇 초 동안 바라봤다.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서를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작은 떨림이 손끝으로 퍼졌다. 어머니 통화 가능하세요? 그렇게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버린 그 첫 통화가 이어졌다. 어머니께 수학 학원비 얘기를 꺼낸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다.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어머니가 뭘 하셔? 도와주신대. 내가 말하자 남편이 안도하면서도 미묘한 얼굴을 지었다. 우리 사정도 말했어. 아니 그냥 부탁만 했어. 남편은 살짝 이마를 짚었다. 지영아 부모님도 넉넉하지 않잖아. 알아. 그래도 준서잖아. 그 말을 하고 나니 스스로도 마음이 흔들렸다. 준서는 책상에서 숙제를 하다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 수학 문제 다 틀렸어. 그 말이 가슴 안쪽을 또 깊게 찔렀다. 그래서 더 도와야 하는 거야.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남편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우리도 버는 만큼 해봐야지 부모님께 너무 기대면. 이번만이야. 당신도 알잖아. 요즘 교육비가 어떤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스며들었다. 샤워 후 거실로 나오니 준서가 내 옆에 붙었다. 엄마, 나 수학 잘하게 되면 영어도 하고 싶어. 그 말에 다시 결심이 단단해졌다. 그래, 준서야.
엄마가 다 해볼게. 그러나 그 말 끝에 따라붙는 불안은 떨칠 수 없었다. 늦은 밤, 설거지를 하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혹시 어머니가 힘드시면 어쩌지?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뒤따랐다. 그래도 손주를 위해 쓰는 건 기쁜 일일 거야.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믿었다. 듣고 싶은 방향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니 어머니에게서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알겠다. 그 짧은 문장에 담긴 미묘한 기운이 마음을 걸리게 했다. 혹시 서운하신 건가?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걸까? 아니야, 이번만이야. 그러면서도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미안하지만 준서를 위해서야. 혼잣말을 하고 나서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월요일 아침,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영아, 방금 이체했다. 남편이랑 확인해봐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안도와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은혜 잊지 않을게요. 답장을 보내고 은행 앱을 열어보니 90만 원이 정확히 들어와 있었다. 됐다. 이제 등록만 하면 돼. 혼잣말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후 2시, 준서를 데리고 학원에 도착했다. 원장님, 등록하러 왔어요. 말하자 원장님이 반갑게 웃었다. 잘 결정하셨어요. 준서가 기초만 잡아도 금방 올라올 거예요. 등록비 결제를 마치고 나오는데 준서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열심히 할게. 그래, 준서야. 할머니 덕분이니까 더 열심히 하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등록했어요. 그래, 잘했다. 준서가 감사하다고 해요. 정말 큰 도움 됐어요.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준서 열심히 하라고 해라. 짧고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정이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남편이 퇴근했다. 어머니가 보내주셨다며? 응, 덕분에 등록했어. 그러자 남편이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긴 한데 우리도 방법을 좀 더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왜? 준서 교육이잖아. 알지 다만 부모님 부담이 크실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야. 손주니까. 남편은 말없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싱크대 앞에서 물을 틀며 혼잣말을 했다. 부담까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하지만 한편으로 어머니가 보낸 짧은 문자의 여운이 계속 마음을 건드렸다. 알겠다. 생활 잘 챙겨라. 고마움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묻어 있었다. 괜찮겠지. 스스로에게 또 한 번 묻고 또 한 번 대답했다.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기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준서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달려와 말했다. 엄마, 나 수학 시험 90점 맞았어. 정말 대단한데. 준서는 자랑스러웠는지 문제지를 펼쳐 보였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학원 가길 잘한 것 같아. 그 말에 마음이 뿌듯해졌다. 할머니 덕분이지. 문자라도 보내드릴까? 아이를 다독인 뒤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작성했다. 어머님, 준서가 이번 시험에 90점 맞았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래, 잘했네. 짧고 간단한 문장. 조금 더 기뻐해 주시면 좋을 텐데. 조금 서운했다. 며칠 후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다. 다른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학원 이야기를 꺼냈다. 지영 씨, 준서 영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엄마가 물었다. 영어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러 엄마들이 놀란 듯 반응했다. 요즘 영어는 필수라던데. 다들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던데. 중학교 가면 확 차이 나요. 그 말들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학원 정보를 검색했다. 한 달 40만 원. 금액을 보는 순간 머리가 지끈했다. 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남편 월급은 대부분 대출 이자와 고정 지출로 빠져나갔다. 남는 건 거의 없었다.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겨우 맞출 수 있었다. 수학도 어머니 도움으로 겨우 했는데 생각이 복잡해졌다. 저녁 준비를 하며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그래도 영어는 중요하지. 다른 엄마들 말처럼 지금 놓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 준서 미래를 위해선 해야 해. 결국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지난번에도 도움받았는데 또 부탁하면 뭐라고 하실까? 이럴 때 친정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 편하게 부탁드려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용기를 냈다. 준서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통화 버튼을 눌렀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지영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목소리가 지난번보다 조금 단단해 보였다. 준서가요, 영어 학원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영어 안 하면 많이 뒤처진대요. 수학학원 다니잖아. 네, 그런데 수학만으로는 부족하대요. 다른 아이들도 다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영아,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우리도 돈이 넉넉하지 않다고. 알아요, 어머님. 근데 이번만 도와주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어. 말이 막혔다. 그래도 밀어붙였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이 아니면 시기를 놓쳐요. 얼마나 드는데? 한 달 40만 원이에요. 3개월 과정으로 120만 원이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 목소리가 흔들렸다. 120만 원, 지영아. 그건 너무 많아. 어머님, 준서가 어머님 손주잖아요.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알아, 하지만 우리도 돈이 없어.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애써 간절함을 담았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다. 안 돼. 이번엔 진짜 안 돼. 어머님, 우리도 살아야 해, 지영아. 미안하지만 안 된다.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속이 뒤집혔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니한테 부탁했는데 거절하셨어. 그래. 뭘 하셨어? 이번엔 못 도와주신대.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다. 지영아, 엄마도 사정이 있으실 거야. 그 말에 더 화가 치밀었다. 사정. 준서한테는 필요한 시기라는 게 있잖아. 타이밍이 늦어져서 뒤처지면 우리 사정도 있잖아. 너무 기대하지 말자. 기대. 지난번 딱 한 번 부탁했을 뿐이야. 그 한 번이 우리 어머니에겐 큰 부담일 수도 있어. 당신은 왜 매번 회피만 해? 숨이 거칠어졌다. 준서 미래가 걸린 일인데.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지영아, 우리 힘으로 해보자.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다. 통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냥 준서가 뒤처질까봐 걱정한 것뿐인데. 며칠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했다.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다. 여보, 영어 학원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먼저 물었다. 나도 고민 중이야. 당신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린 거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영아, 엄마가 거절하셨다며 그 말은 못 도와주겠다는 뜻이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달라지실 수도 있잖아. 아니야, 목소리만 들어도 단호하시던데. 그 말이 불편하게 들렸다. 그래도 준서잖아. 손주한테 투자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손주라도 부모님 형편이 있지 우리보다 여유롭지 않아. 연금도 나오시잖아. 그 연금 다 합쳐도 한 달 생활비도 안 돼. 남편 말이 계속 이어지자 내 속이 끓었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건데. 우리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돼.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지. 부모님께 의지하는 건 한계가 있어. 한 번 부탁한 게 전부야. 그 한 번이 부모님께는 큰 부담일 수 있다고. 남편 말투가 차분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화가 났다.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이야?
편 드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현실? 현실은 준서가 뒤처진다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편도 결국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 대출이라도 받는 게 어떨까? 회사에서 낮은 이자로 받을 수 있어. 대출? 그 이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도 어머님께 계속 부탁하는 것보단 낫지. 그 말에 마음 한쪽이 꺾였다. 지금 갚고 있는 대출 이자만으로도 우린 생활하기가 빠듯해. 남편이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영아, 나도 준서 잘 되길 바래 하지만 그 부담을 부모님께 계속 드릴 순 없어. 그건 우리 몫이야. 그 말에 울컥했다. 나, 어머님, 아버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쁜 며느리 된 것 같아. 남편이 가까이 앉아 손을 잡았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다만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자.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답답한 덩어리가 남아 있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눈을 감자 시어머니 목소리와 끊어진 전화음이 동시에 떠올라 가슴이 더 꽉 막혔다. 한 달이 흘렀다. 추석이 다가오자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했다. 그래도 가지 않을 순 없었다. 아침부터 전을 부치며 준비했고 남편은 조용히 아이 옷을 챙겼다. 준서야, 준비됐어? 응. 엄마, 차에 올라 시댁으로 향했다. 1시간 남짓 걸리는 길 내내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번엔 안 돼. 그 단호한 말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도착하자 준서가 먼저 뛰어들어갔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준서를 꼭 안아주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짧은 인사였지만 나는 그 짧음 속에 많은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조여왔다.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준서야, 학교는 잘 다녀? 네. 할머니 수학학원도 잘 다녀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영어 학원은? 그 질문이 나오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가 돈이 없대요. 준서가 솔직하게 말해버렸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내 쪽으로 향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다. 더 이상 이어질 말은 없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공기가 자꾸 어색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조용했고 나는 계속 눈치를 보느라 입맛이 없었다. 준서는 밝게 웃으며 음식을 먹었지만 그 밝음이 오히려 마음을 찔렀다. 수학학원은 다니는데 영어는 내가 못해주는 것 같아 자꾸 죄책감이 올라왔다. 식사 후 준서가 시어머니에게 그림을 보여드렸다. 우와, 잘 그렸네. 시어머니가 칭찬해 주셨고 준서가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학원 다니니까 공부가 더 잘 돼요. 그 말이 또 마음을 찔러왔다. 영어 학원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다. 여보, 오늘 괜찮았어? 아니, 좀 불편했어.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럴까? 응,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머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한숨으로 흐려져 있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지 않았다. 시댁에서의 어색한 공기, 시어머니의 짧은 대답, 준서가 무심코 내뱉은 엄마가 돈이 없대요라는 말까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 오랜 친구 수진이를 만나러 동네 카페에 갔다. 지영아,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냥 요즘 좀 복잡해.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마음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다. 시어머님 때문에 그래?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영어 학원 얘기 거절하셨어. 그래? 솔직히 서운했어. 손주인데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되는데. 수진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영아, 시어머니 형편 진짜 알아? 연금 받으시잖아. 그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50만 원 정도. 그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수진이가 또 말했다.
나이 들면 병원비가 제일 많이 들어 약값도 그렇고. 90만 원, 120만 원이 우리한테도 큰 돈인데 시어머니한테는 더 클걸. 너도 큰 돈이라 부담이 되니 부탁한 걸 거고 시어머님은 더 큰 부담이시지 않으셨을까? 내 마음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맞긴 하지. 수진이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 교육비는 부모 책임이야. 조부모가 도와주면 고마운 거지 당연한 건 아니지. 그 말을 들으니 눈앞이 잠시 멍해졌다. 내가 너무 아이만 생각하며 쉽게 생각했나. 응, 어쩌면 조금 그랬을 수도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통화 중에 떨리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지영아, 그건 너무 많아. 그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어머님도 많이 부담되셨겠구나.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에게 반쪽 사랑밖에 못 준다는 내 상처 때문에 난 시어머님의 부담을 외면한 거였구나. 집에 도착해 준서 방 앞을 지나는데 책상에 놓인 수학 문제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 수학은 어머니가 도와주셨지.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건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네.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문자를 썼다. 어머님, 지영이에요. 지난번에 많이 부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다. 1시간 뒤 답장이 왔다. 지영아, 괜찮아. 이해해준서 잘 키워.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회사 대출 알아보자. 남편이 놀란 듯 물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응. 준서 교육은 우리가 책임져야지. 남편이 미소를 지었다. 지영아, 잘 생각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어머님, 이제 부담드리지 않을게요. 노년의 90만 원은 한 달 살림의 대부분이고 젊은 부부에게 90만 원은 손주의 미래였습니다. 도움은 깊은 감사함으로 거절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건강한 거리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